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감축 움직임에 대한 예측이 계속되는 가운데 독일에서 미 고위관리자의 폭탄 발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에 출연한 미 전직 고위 외교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이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지난 10일 주동 미군 감축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라는 발표를 부인하는 발언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철수도 계획하고 있다고 발언해 더 큰 파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11일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넬 전 대사는 미군은 독일에서 일부 철군할 계획이라며 여전히 독일에는 2만 5천 명의 미군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넬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합류를 위해 이달 초 사임했습니다. 독일은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의 핵심 거점입니다. 현재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유럽국 중에서 가장 많아 3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주동 미 대사관 등은 아직 공식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발언은 당초 미 백악관에서 지금은 발표할 것이 없다라고 밝혔고 독일 정부도 미국 정부가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라며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발언을 뒤집는 발언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주동 미군 철수 배경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외교적 갈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독일 현지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메르켈 총리가 불참을 통보하자 앙금을 품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리넬 전 대사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며 이미 지난해 8월과 9월 독일에서 미군의 병력 감축을 놓고 논의를 한 바 있고 그해 12월 나토에서도 주동 미군 감축을 논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의 미군을 본국으로 데려오는데 아무도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넬 전 대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이어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도 미군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독일, 한국 등 부자 나라를 안보 무임 승차국이라고 비난하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왔습니다. 지난 2년간 주독 대사로 재임한 그리넬 전 대사도 임기 내내 독일의 방위비 지출을 늘릴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사실 주동 미군 감축에는 그리넬 전 대사의 입김이 상당히 영향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이 11일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을 수개월 안에 감축하기로 이라크와 합의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IS 소탕작전을 명분으로 미군 5,200여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철수 규모 및 일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바르함 살리의 이라크 대통령을 만나 이라크 주둔 미군을 감축하되 전원 철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분위기라면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위한 벼랑 끝 전략이 가동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현재 트럼프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코로나19의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확진자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최근 조지 플로이드 희생 사건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으로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외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성과를 자랑해오던 북한과의 관계도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12일 북한 리성건 외무상은 담화에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는 대가 없이 치적선전을 위한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례적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통계적 예측치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1일 이코노미스트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확률을 15%로 예측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크게 기본 요인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 요인이란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을 말합니다. 기본적 요인만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재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습니다.
지지도가 낮지 않았고 경제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 기본적 요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해졌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지난 8일 발표된 CNN 여론조사 결과를 비롯해 최근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에게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좁아진 상황입니다. 마지막 승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 주둔 미군들의 감축 압박을 통해 최대한 많은 방위비를 얻어내는 성과밖에 남지 않아 보입니다. 독일 감축에 이어 한국, 일본, 이라크 등등 줄줄이 감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미 대선이 아직 5개월여간 남은 상황이지만 바이든은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11일 한 토크 뉴스 풍자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이든은 11월 대선과 관련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이번 선거를 훔치려 할 것이라며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든은 트럼프가 어떻게 부정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즉각 케일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재배치 움직임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감축 카드를 통해 재선을 노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은 미 국방수권법에서 현행 28,500명 이하로 줄이는 걸 제한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감축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선을 위해 어떤 상황을 벌일지 모르는 트럼프에게 우리 나름대로 차근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라도 하듯 하나의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만 개발하고 있는 줄 알았던 극초음속 무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발표한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에서 우리 군도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개발과 관련해 2000년부터 산학 공동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04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2004년부터 2007년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 개발, 2010년부터 2012년 하이퍼 퓨전형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 실시, 2011년부터 2017년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 설치를 통한 각종 관련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 등의 성과를 올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마하5 이상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숨겨둔 이빨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극초음속 무기 실험 금지와 같은 새로운 국제무기 통제협정이 논의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련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및 국제군사 안보 질서에서 우위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10일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특히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국방비 증액을 통해 항모와 신형 이지스함, 우주과학위성, 극초음속 무기 등 첨단 전략 자산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라며 극초음속 무기를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극초음속 비행체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분류되는 극초음속 무기는 대기권 밖으로 발사된 다음 탄두 분리 후 극초음속 비행체에 장착된 상태로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궤적을 따르지 않으며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원하는 방향으로 기동할 수 있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속도가 빠르고 적어도 비행에 회피기동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실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한 핵무기를 대체하는 차세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몰랐던 한국의 자체 기술 개발 무기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KF-X 전투기와 3000톤급 잠수함에 이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초일기, K9 자주포와 유도로켓, 그리고 초음속 무기 개발까지 한국 자체 기술로 이룩한 대단한 업적들입니다. 자주국방, 이제 먼 일이 아닙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